서로를 지키는 우리들의 온라인 수업 약속. 온라인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필수. 꼭 지켜주세요. 오늘도 즐겁게 함께 수업해 봅시다. Hello guy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Lesson 2 Henry Matisse The Cutouts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앙리 마티스라는 화가를 아시나요? 아마 이름은 못 들어봤어도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이 조금 익숙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앙리 마티스는 우선 1869년 12월 31일 프랑스에서 태어났고요. 1954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앙리 마티스는 색채로 밝고 즐거운 작품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멋진 아티스트로 평을 받는다고 합니다. 특히 앙리 마티스에 있어서 컬러, 색은 절대로 떼어놓고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선 앙리 마티스는 당연히 프랑스의 색채 화가예요. 그만큼 컬러를 잘 활용한 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불리냐면 The Magician of Colors, 색의 마술사라고 불린대요. 근데 앙리 마티스의 특징은 natural color, 사실적 색채가 아닌 화면 위에서의 조화를 중시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색채를 같이 썼지? 라고 하는데 막상 그의 그림을 보면은 진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은 야수파, Fauvism을 이끌었던 리더였어요. 우선 Impressionism,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았대요. 인상주의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프랑스에서 이렇게 유행했던 그런 화법인데요. 전통적인 회화 기법을 거부하고 색채나 색조, 질감에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화가들은 우리가 많이 알아요. 모네, 마네, 르누아르, 드가, 세잔, 고갱, 고흐가 다 임프레셔니즘에 해당되는 화가들이라고 합니다. 앙리 마티스도 당연히 색채 화가니까 이쪽에서 색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그들과 다른 거는 빨강, 파랑, 초록과 같은 강렬한 색을 사용했고요. 거친 붓질을 특징으로 하는 야수파를 이끌었대요. 그래서 거칠어서 이렇게 야수파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기에 아프고 나서는 The Cutouts라는 종이 오리기를 이용해서 진짜 amazing한 works of art를 남깁니다. 이제 나중에 같이 선생님이랑 볼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너무 저작권에 걸리는 게 많아서 아주 막 대표작을 막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다 찾지는 못했어요. 저작권에 걸리지 않은 작품들만 조금 가져왔습니다. 한번 색채를 느껴보세요. 좀 어떻게 강렬합니까? 요 밑에 그림이 선생님은 너무 예쁘고 좋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초록색도 예쁘게 잘 썼고요. 그리고 이제 마티스의 작품이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준다라는 거, 그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들어가도 될까요? 자, 그러면 42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처음부터 읽고 시작할게요. Born in northern France in 1869, 1869년 북부 프랑스에서 태어난. 자, 여기 보이세요? 자, 여기 우선 동그라미 한번 쳐주세요. born이라고 어떤 형이 나타났습니까? 네, pp형이 나타났어요. 태어난. 자, pp나 ing가 이렇게 문장 맨 앞에 왔을 때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분사 구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분사는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바로 이거예요. 분사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자, 형용사는 뭡니까? 형용사는 명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는 명사와 왜 이러죠? 발음이 죄송합니다. 명사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관련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어요. 명사를 꾸며줘야 되죠. 그쵸? 그런데 여기서 명사 꾸며줄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장 같은 경우는 조금 쉬워요. 앞에 이렇게 분사 구문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쉼표가 대부분 보입니다. 그러면은 쉼표 다음에 나오는 그 주어 있죠. 주어가 명사 역할을 함으로 해서 얘를 꾸며준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얘를 꾸며줄게요. 그대로 그냥 해석하세요. 왔다 갔다 여기에 뭐 접속사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형용사로 그대로 해석해 줍니다. 태어난 앙리 마티스는 그렇게 할게요. was a revolutionary artist.
자, revolutionary artist는 혁신적인이란 뜻이에요. 혁신적인 예술가였습니다. of the early 20th century, 20세기 초반에 혁신적인 아티스트였습니다. 자, 여기 앙리 마티스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걸 것 같아요. 혁신적인. 앙리 마티스는 전통을 받아들이고 고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그럼 혁신적인이란 말 영어로 한 번만 선생님이랑 해볼게요. completely new and different해요. 그러니까 첫째 시간만 조금 길 거고요. 다음 시간은 좀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새롭고 달라요. 근데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되죠. 특히 어떤 방식으로 새롭고 다르냐면요. in a way that. 자, 이러한 결과를 이끄는 방식이에요. 어떤 결과냐면 leads to great, 엄청 큰 improvement. improvement는 어떻게 보면 발전이나 뭐 진보겠죠. 아주 큰 발전을 이끄는 방식으로 new하고 different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적인 아티스트라는 건 혼자 머무르지는 않았겠죠. 누군가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겠죠. 그런 사람이 바로 앙리 마티스예요. 자, 잊지 마세요. revolutionary. 자, 그런 다음에 갑니다. 선생님이 아까 그러니까 인상주의 화법에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답이 뭘까요? influenced by예요. 뭐뭐에 영향을 받은. 그럼 이것도 PP니까 분사구문이네요. 네, 분사구문입니다. 자, 쉼표 찾아보셨죠? 그런 다음에 여기 주어가 꾸며주는 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형용사니까 꾸며줄게요. 그리고 영어에서 대명사가 나오면 그는이라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받는 걸 다시 얘기해 주세요. 자,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은 앙리 마티스는 challenge, 도전했습니다. 우리가 challenge는 도전하다라고 많이 알아둬요.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얘 원래 모습을 보시면 영영으로 보시면 더 외우기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선생님이 써드릴게요. to refuse to accept.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 refuse to가 나오면 한사코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사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뭐를요? something은 선생님이 이렇게 줄여서 할게요. something, 무엇인가가 right, 맞아. 그리고 무엇인가가 fair, 이것도 올바른 거지, 합당한 거지. 그리고 심지어 무엇인가가 합법적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한사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을 바로 우리가 챌린저라고 하는 거죠. 자, 마티스는 뭐를 한사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냐면 the idea,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이냐면 여기 좀 잘 보세요. What art should be. 선생님이 만약에 여러분한테 What is art? 예술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를 물어보는 걸까요? 예술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겠죠. 이것도 똑같아요. 예술이 무엇이어야 되나요? 그런 건데 여기에 또 가뜩이나 뭐까지 붙었어요? should가 붙었어요. 자, should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마땅히 그렇게 해라 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you are a student, you should study. 야, 너 학생이잖아. 공부해야지. 뭐 그런 식으로 너무 안 좋은, 너무 진부한 예문이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땅히 예술이라면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예술은 당연히 이래야 돼. 예술은 당연히 저래야 돼. 라고 사람들이 정해놓은 것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What art should be. 예술이 마땅히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고정관념에 도전장을 내민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revolutionary한 사람이겠죠. 자, 뭐를 통해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요? His new use of. 자, 마티스의 새로운 사용법을 통해서 마티스가 뭐를 새롭게 사용했냐면요. 이것도 바로 마티스를 나타내는 마티스의 그림을 이해할 때 당연히 보셔야죠. color and form이에요. 자, 색깔과 형태의 새로운 사용법을 통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었대요.
오, 멋있습니다. 자, 멋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밑에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보세요. 자, 여기서도 웬일이니 또 나와요. 뭐가요? 자, PP 형태가 또 나옵니다. 어디에요? known 나왔죠? 알려진. 자, PP 형태 나왔습니다. best known for 하면은 뭐뭐로 best니까 가장 잘 알려진 이란 뜻이에요. 아, 그러면은 얘도 형용사네요. 그럼요. 당연히 형용사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갈까요? 그렇죠. 꾸며줄 수 있는 명사를 찾아가셔야 돼요. 우선 여기 너무 멀어요. 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마티스는 뭐로 가장 잘 알려졌냐면요. expressive color and form of his artistic style이에요. 자, artistic style. 자, 우선 쭉쭉 갈게요. expressive는 무슨 뜻이냐면요. 뭐 풍부한 표현의 뭐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자, 요것도 영어로 한번 선생님이 알려드리고 해도 될까요? 자, 오늘만 이렇게 영어 많이 쓸게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showing. 보여주는 거예요. very clearly. 완전히 명확하고 확실하게. 뭐를요? what? someone 이렇게 쓸게요. somebody 또는 someone, thinks or feels예요. 잘 보세요. expressive 하다라는 거는 누군가의 사고 또는 누군가의 생각이나 감정을 완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expressive 한 것만 보면 그 사람이 뭐를 생각하고 뭐를 느끼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표현을 잘했다라는 거죠.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풍부한 표현의 라는 뜻이래요. 자, 마티스는 풍부한 표현을 어떻게 한 거예요? 풍부한 표현의 색깔과 뭡니까? 형태예요. 마티스는 색깔과 형태만 보면 너무나 익스프레시브 하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어요. 특히 뭐에 있어서의 그의 자,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artistic은 예술의 예술적인이에요. 그의 예술적인 스타일에 담긴 풍부한 죄송해요. 색깔과 형태로 가장 잘 알려진 마티스는 is often referred to as the magician of color. 아까 선생님이랑 했었죠. 마티스가 어떻게 불린다? 요렇게 불린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는 그리고 너무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be referred to as. 알아두면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이 돼요. 뭐뭐로 불리다예요. called as예요. 네,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런데 얘 원래 모습을 하나 봐두면 더 도움이 된다요. refer to A as B예요. A를 B라고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만 조금 좀 더 자세하게 할게요. 그런데 대부분 이 B는 뭐게요? 대부분 이 B는 그냥 평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구체화된 이름이나 또는 타이틀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구체화되게 뭐라고 했어요? The Magician of Color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티스는 종종 색깔의 마술사라고 불렸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In the early 1900s, S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1900년대 초기에 마티스가 develop도 너무 설명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그냥 우선 이제 새로 만들었다. 새로 만들다 라고 우선 쓸게요. 뭐 개발하다 라고 밑에 썼지만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으니까 보시면 돼요. 오늘 조금 20분 넘을 것 같은데 잘 견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티스가 새로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a new style이에요.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었습니다. 언제? 1900년대 초기에. 자, he라고 하지 말라 그랬죠. 자, 마티스는 expressed, 표현하다라는 뜻이에요.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express는 뭐로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표현하시면 편하시냐면 show예요. 마티스는 expressed emotion, 감정을 보여줬어요. 뭐를 통해서 감정을 보여줬냐면 through wild colors, 거친 색을 통해서. 야수파 생각나시죠? 거친 색을 통해서. 얘들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얘 왜 안 나오나 했어요. 바로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관계 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의 역할, 네, 그렇죠. 형용사죠. 형용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 명사를 위해 존재해요. 근데 관계대명사는 이 명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뒤에서 꾸며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자, 관계대명사. 그런데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나갈게요.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그때 여러분이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얘가 뭔지를 그때 받으시라고요. 거친 색을 통해서. 그런데 그 거친 색은 이렇게 그 거친 색들은 had nothing to do with, have nothing to do with은 뭐뭐와 1도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관련이 전혀 없다,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자, 뭐와 전혀 관련이 없다, 죄송해요.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뭐와 전혀 관련이 없는 거친 색이에요. The natural colors of the subject. 이 subject는 마티스가 그리는 그 그림의 대상이나 주제를 말해요. 그 그림 대상의 natural colors예요. 자, natural 밑줄 칩니다. 여기서 natural은 자연스러운이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뜻은 뭘까요? 그리고자 하는 그 대상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색, 원래의 색, 그런 뜻을 말하겠죠. 그쵸? 그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쭉쭉 내려가셔도 돼요. 또는 뭐 이렇게 해서 전혀 관련 없는 거친 색을 통하여 이렇게 해서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마티스는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거친 색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 거친 색들은 전혀 관련이 없었어요. 대상이 갖는 원래의 색들과는. 자, 이렇게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나만 알면 돼요. 그죠? 이거 해석 쓰라고는 안 하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땡큐예요. 힘들 텐데. 어쩔까? 자, 들어갈게요. 자, in his 1905 painting Woman with the Hat. 여기까지 우선 볼게요. 자, 1905년에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마티스. 마티스의 그림 Woman with the Hat에서 마티스는 used, 사용했습니다. 뭐를요? bright and unnatural colors. 자, 이것도 마티스를 얘기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죠. bright and unnatural colors. 밝고, 그러니까 완전히 눈에 확 띄는 그런 밝고 unnatural. 여기에서는 부자연스러운이라고 선생님이 밑에 썼는데요. 요것도 하나만 선생님이 영어로 해드릴게요. 오늘 많이 힘들죠? 자, 죄송합니다. 그래도 오늘까지만 좀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요. 자, 이거 한 번만 해드릴게요. unnatural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왜 이렇게 영어를 쓰냐면요. 영어를 보시고 여러분이 이미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what you 달라요. 뭐와 다르냐면 여러분들이 normally 평상시에 또는 보통 expect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 바로 unnatural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예상과 다르니까 왜 저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런 색깔을 사용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paint the woman. 그 여성을 paint the woman. 그리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괜찮을까요? 자, 그런 다음에 밑으로 갈게요. 자, the colors.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이게 막 중요해서 선생님이 이걸 치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우니까 그냥 선생님이랑 같이 해석 잘해보자라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The colors. 자, 여기서 더 보이시죠? 우리한테 뭐 정관사 묻는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원래 더라는 거는 너 아냐? 나도 알아. 그럴 때 우리가 더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the colors. 니네 다 이 컬러 무슨 컬러인지 알지? 자,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bright and unnatural colors예요. 이러한 컬러들이 brought. 가져다 주었어요. 뭐를요? different level of emotion. 좀 더 다른 수준의 감정을 가져다 주었어요. 뭐에? 저기 뭐냐. 그림에 가져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좀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자, 보세요. 이 컬러가 있어요. 랄랄라 이 컬러인데 컬러가 내가 이렇게 다른 이모션 있지? 이모션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페인팅한테 가는 거예요. 페인팅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컬러가 이 이모션을 페인팅한테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brought의 bring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이 페인트 입장에서는 이 컬러가 가져다 준 이 이모션을 알게 되겠죠. 그겁니다. 그래서 이 컬러로 인해서 이 색깔들로 인해서 이 색깔들 때문에 이 페인팅에는 뭐가 우리가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수준의 다른 그림에서 보지 못한 그런 감정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요거는 이미지만 여러분이 이해만 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해석본은 찾아봤는데요. 뭐라고 나왔냐면 그 색깔들이 그림의 다른 수준의 다른 레벨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적어두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색깔 때문에 그림에서 뭔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다라는 정도로만 여러분이 느껴두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근데 이거를 모르니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했다요. 자, 이것도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데요. 자, 이게 바로 마티스가 그린 모자를 쓴 여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자 쓴 여인이죠. 제대로 됐죠. 얼굴도 이렇게 평범한 색깔이고 이렇게 모자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티스 거를 보세요. 컬러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둡니다. 굉장히 브라이트하고 어떻게 얼굴에 이렇게 언내추럴한 색깔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쵸? 이런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와는 좀 더 다른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선생님은 뭔가 이렇게 비비드하고 좀 더 멋지다라는 그런 이모션이 느껴지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에게 맡겨두겠습니다. 어떡해요? 좀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this new style of art 이러한 마티스가 했던 이런 예술의 새로운 스타일이 was called, 불렸습니다. be called는 뭐뭐라 불리다니까요. 25분까지 꼭 끝내드릴게요. 자, 뭐라고 불렸냐면 야수파라고 불렸습니다. 생각나시죠? 거친 색. 자, 마티스는 was the leader, 선구자였습니다. of the Fauvist movement. 자, Fauvist는 야수파 화가의 또는 야수파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수파 운동의 운동의 선구자가 됐던 게 바로 누구였어요? 마티스였어요. 멋있어요. 마티스 멋있어. 자, 그런 다음에 D번 들어갈게요. 시작할게요. After Billy Lee his own style. 그만의 스타일을 find 했을까요? 아니면 find 됐을까요? 그렇죠. find 한 거겠죠? 자, 그만의 스타일을, 마티스만의 스타일을 find. 알아내고 난 후, 발견하고 난 후. 여기서 his own 스타일은 뭘까요? 우리 위에서 배웠었죠? 마티스는 Fauvism, 야수파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야수파만의 스타일을 발견한 후에 Matisse enjoyed a greater degree of success. 마티스는 enjoy, 즐겼습니다. 누렸습니다. A great degree of success는 어느 정도의 성공이에요. 근데 여기에 greater 하고 붙었죠. 여러분 great가 나오면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선은 큰, 그리고 그 다음이 very, very good이에요. 대부분 요 두 개로 꾸며준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해석하기가 편할 거예요. 여기서는 very good은 아니고 big이겠죠. 굉장히 엄청난, 어느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엄청난 성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뜻은 그냥 큰 성공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큰 성공을 누렸습니다. 그만의 스타일을 발견한 후에. 근데 선생님이 위에서 파비스트를 뭐라고 했나요? 야수파 화가 또는 야수파 화가의라고 했죠. 이거는 둘 다 되는데 야수파 화가 또는 형용사로는 야수파의 그렇게 조금 정정할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All through his long career. 자, all through가 나오면 밑에 나왔듯이 동안, 줄곧 내내라는 뜻이에요. 자, 뭐뭐 하는 동안 줄곧 그 다음에 내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잘 봐주세요. His long career. 경력이 짧지 않아요. 그 오랜 경력 기간 내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through가 나오죠. 그러면 through도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못못을 통과하여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끝까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간이나 여러 가지는 또 끝까지란 뜻도 되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는이라고 하지 말라 그랬죠. 마티스는 refreshed, 새롭게 하였습니다. 우리 fresh 하면 굉장히 신선하고 좋잖아요. 그거를 re가 붙었으니까 새롭게 하다 또는 이제 되살리다 라는 뜻이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어디 놀러 갔는데 refreshment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못 먹을 수 있거든요. refreshment는 공식 행사에서 제공되는 다과, 가벼운 식사, 음료라고 합니다. 힘드니까 행사는 중간중간 새롭게 하세요라는 의미에서 refreshment를 내놓는 거 아닐까요? 자, 그의 창의적인 에너지를 늘 새롭게 한 것 같아요.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by ing, 뭐뭐함으로써 ing는 항상 기억하세요. by ing. 와, 또 나왔습니다. 우리 마티스는 challenge himself. 그 자신에게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challenge oneself 하면 여기 나옵니다. 스스로 도전하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도전함으로써 끊임없이 그의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적인 에너지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어디에 있어서요? 자, 볼게요. in various는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도전을 계속한 것 같아요. 자, various와 같은 말은 우리 많이 아실 거예요. a variety of, 그렇죠. 그런 다음에 a range of, 이것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diverse, 이것도 다양한이란 뜻이 되니까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이에요. 빨리 끝내드릴게요. 힘드시죠? He turned, 자, turn이 나왔습니다. turn이 나오면 뭐예요? 자, 우리가 이제 방향을 바꾸다라는 거예요. 자, 마티스가 이렇게 예술 분야, 다양한 예술 분야를 예술 분야에 도전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술 분야가 나오는지 분명히 밑에 나올 겁니다. 자, 그는 방향을 틀었어요. 자, from A to B 무슨 뜻입니까? A에서 B로 또는 또 B까지. 그러니까 B가 많이 나오면 이제 여러 개가 들어가겠죠. painting, from painting. 회화에서 방향을 틀어서 어디로 갔냐면요. drawing은 소묘래요. 소묘. sculpture, 이거는 조각이라고 합니다. 와, 별걸 다 했네요. book illustration, 도서 사파. 그리고 어디까지 갔냐면요. other billily of artistic expressions. artistic expressions는 말 그대로 예술적 표현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의 예술적 표현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근데 other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를 써주는 게 예뻐요? 그렇죠. 다른 형태들의 예술적 표현으로 방향을 틀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Turn from A to B, A에서 B로 방향을 돌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회화에서부터 여기까지 안 한 게 없었네요. 정말 도전의 아이콘, 우리 마티스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배워봤는데요. 두 번째부터는 더 재미있어요. 이 사람을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인생에서 너무 멋진 일들을 많이 합니다. 도전의 아이콘, 우리 마티스를 본받읍시다. 힘들죠, 많이 요새.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 전에 선생님이 앞에 이렇게 이미지를 보면서 출처를 밝히지를 않았어요. 근데 밝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 출처는 구글 이미지입니다. 오늘 오랜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That's it for today. Thank you very much for listening. I'll see you next time.